형님들, 삼성전자 들고 계신 형님들, 지금 이 이슈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진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이틀 뒤인 5월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짜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8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회사 안에서 임금 협상 좀 안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100조 손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형님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삼성전자는 그냥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흔들리면 삼성전자 주주만 힘든 게 아니라 코스피 7500시대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업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노조랑 사측이 정확히 뭘 두고 싸우는지, 그리고 이게 형님들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하이프도 꼭 눌러주세요. 자, 먼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파업 예고일이 5월 21일이니까 정말 딱 이틀 남은 거예요. 지금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럼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5월 16일에 귀국하자마자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와 사측을 연달아 만나면서 막판 중재에 들어갔고요. 대통령실 재계까지 전부 나서서 파업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요. 긴급조정권이 뭐냐면요, 정부가 발동하면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조정에 들어가요. 이건 아무 때나 쓰는 카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건 지금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으로 가야겠죠? 도대체 노조랑 사측이 뭘 두고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과급입니다. 근데 그냥 돈 좀 더 달라는 얘기로만 보면 안 돼요. 여기에 세 가지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성과급 재원입니다. 삼성전자에는 OPI라는 성과급 제도가 있어요. OPI가 뭐냐면 초과이익성 과금입니다. 회사가 연초에 세운 목표보다 더 많이 벌면 그 초과분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예요. 작년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연봉의 47%를 OPI로 받았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면 성과급으로 4,70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근데 노조가 이번에 요구하는 건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딱 정해놓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올해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약 300조 원이라고 하면 그 15%는 45조 원입니다. 45조 원이에요. 이걸 반도체 임직원들이 나눠 가지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이 약 6억 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20% 중에서 선택하자는 안을 내놨어요. 영업이익 10%를 적용하면 반도체 임직원 평균이 약 4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평균 6억 원에 가까운 구조를 요구하는 거고, 사측은 평균 4억 원 수준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 2억 원 차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성과급 상한 폐지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성과급은 연봉의 50%가 상한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과급은 내 연봉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조는 이 상한선을 아예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제한 없이 나눠 갖자는 거죠. 근데 사측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미래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공장 하나 짓는데도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연구개발에도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과급으로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가면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게 사측 논리예요. 여기서 노조가 계속 비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예요. 작년에 SK하이닉스가 10년간 성과급 상한 폐지에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했는데 왜 삼성은 안 되냐?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 감정이 굉장히 크게 깔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쟁점은 제도화입니다. 이건 의외로 제일 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조는 이번 합의 내용을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명문화해서 매년 보장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측은 3년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에요. 왜 이렇게 갈리냐? 결국 신뢰 문제입니다. 노조 측 최승우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회사가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았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회사의 명문화를 믿지 못하겠고 명확한 제도화를 요구한다. 쉽게 말하면 노조는 이제 말로 하는 약속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사는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 영구적으로 못 박아두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입장이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성과급 재원은 노조가 영업이익 15%,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상한은 노조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유지하되 특별 포상 쪽을 보고 있어요. 제도화는 노조가 영구 명문화를 원하고 사측은 3년 후 재논의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형님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겠죠. 이게 내 주식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생산 차질입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웨이퍼가 한 번 공정에 들어가면 중간에 끊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파업으로 인력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계 엔지니어들 말에 따르면 가동을 멈춘 장비를 다시 정상 수율로 올리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일만 파업한다고 해서 충격이 딱 18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생산 정상화까지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5월 14일부터 웜다운이라는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웜다운이 뭐냐면요. 파업에 대비해서 웨이퍼 투입량을 미리 줄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라인이 멈췄을 때 피해를 줄이려고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비상운영이에요. 이 말은 뭐냐? 아직 파업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생산의 영향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사 이탈 우려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메모리를 사가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안정적인 공급이에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때 물량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파업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객사들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주문을 옮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빠져나간 고객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HBM 같은 고부가 제품은 고객사 인증과 공급망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최근 마이크론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만약 회사가 노조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향후 몇 년 동안 분기마다 수조 원 규모의 상여금 충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1분기에는 노사 협상 상황을 고려해서 상여금 충당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타결되면 2분기부터 그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러면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처럼 보였는데 2분기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적을 볼 때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만 볼 게 아니라 성과급 충당이 언제 얼마나 잡히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주 환원 약화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민감한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올해 3월 10일에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잖아요.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과급으로 40조에서 50조 원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주주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50만 소액주주 단체가 노조의 대규모 성과급 요구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회사 돈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번지고 있어요. 직원이냐, 주주냐, 미래 투자냐, 이 세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막판 극적 타결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안에 노사가 절충점을 찾는 경우에요. 실제로 노조가 일부 양보 가능성을 내비친 적도 있습니다. 영업이익 배분율을 13%까지 낮추되 대신 2%포인트를 주식 보상으로 받는 방안도 검토했거든요. 이렇게 타결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요. 다만 성과급 비용 부담은 남습니다. 파업은 피하더라도 비용 이슈는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봐야 돼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파업 강행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21일부터 18일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에요. 이러면 생산 차질, 고객사 이탈 우려, 시장 불안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코스피가 7,500선 부근에서 굉장히 예민한 구간이잖아요. 삼성전자 하나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긴급조정권 발동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30일 동안 파업을 강제로 막는 경우에요. 이러면 일단 파업은 멈춥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좋은 쪽 시나리오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첫 번째 리스크는 생산 차질 장기화입니다. 18일 파업이라고 해도 정상 수율 회복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실적 타격은 파업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고객사 공급망 변경입니다. 빅테크 고객사들이 공급선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세 번째 리스크는 2분기 비용 반영입니다. 협상이 타결돼도 성과급 충당 비용이 2분기부터 한꺼번에 잡힐 수 있습니다. 1분기에는 실적이 좋아 보였지만 2분기는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번째 리스크는 주주 환원 축소입니다. 성과급으로 대규모 재원이 나가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직접적인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코스피 전체 영향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삼성전자를 직접 만들고 있어도 코스피 ETF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들고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종목 하나의 문제가 시장 전체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5월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5월 19일은 파업 D-2고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입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예요. 성과급 재원, 노조는 영업이익 15%, 사측은 10%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성과급 상한, 노조는 폐지를 요구하고 사측은 유지하되 특별 포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도화, 노조는 영구 명문화를 요구하고 사측은 3년 후 재논의를 원합니다. 이 이슈가 형님들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네 가지입니다. 생산 차질, 이미 웜다운 비상체제가 가동됐습니다. 고객사 이탈 우려, 마이크론 반사이익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2분기 성과급 충당 반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환원 약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막판 타결, 파업 강행, 긴급 조정권 발동. 각 시나리오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한국 증시 전체의 방향을 가릴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코스피 7,500시대가 계속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 전체가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넣을지는 결국 형님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 파업이 왜 벌어졌는지, 노사 양쪽이 무엇을 두고 싸우는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건 알고 판단하셔야 돼요.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따라가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형님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